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봉간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냄이 어떠하뇨. 여기에서 운봉영장은 이몽룡을 이곳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목롱의 인물됨을 식견을 알아보는 인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이몽룡이 활약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겠죠. 봉간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걸로 봐서 탐탁치는 않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하는 말,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개운치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죠.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어사 속으로 오냐 도덕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남에게 미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내가 실컷 먹고 나서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실컷 먹고 나서 변사또를 혼내주겠다, 징벌하겠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어사또가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이제 잔치에 흥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어사또 상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을 놓았구나. 이몽룡이 형편없는 자신에게 차려진 상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사또를 푸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변사또 다른 수령들의 상과 이제 이몽룡의 상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몽룡이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면서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을 발로 찼다라는 얘기는 이제 형편없는 그런 상차림에 화를 내는 그리고 잔치에 그 흥겨움을 깨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운봉영장의 옆구리 갈비깨를 툭 치르면서 나도 갈비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비와 이 갈비는 소리가 비슷한 말이고 이거는 몸에 있는 옆구리 부분이고 이거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언어의 유희, 말장난을 통해서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을 하여 보면 어떠하오. 차운은 랩에서 라임을 맞춘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분위기가 흥이 깨진 것 같아서 운봉은 좀 흥을 살리려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시집기 놀이를 하자라고 제시를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놀이를 해서 이제 어사또를 쫓아낼 그런 구실을 삼기 위해서 시집기 놀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시집기를 통해서 변사또를 비판하는 상황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몽룡의 활약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인물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째 노풀고자에 기름고자 두 자를 내어서 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 시를 꽤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를 당하여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 한 수를 하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잔치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담긴 그 돈으로 생일잔치를 호화롭게 생일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요. 포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 라고 했는데 아까 형편없는 그런 음식상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반대로 표현함으로 인해 좋은 잔치와 포식을 했다라는 얘기는 반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운봉영장이 반겨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종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두 길을 지었으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사또의 글재주가 뛰어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시를 지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죠.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봉간사또의 정체,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시를 지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봉간사또는 탐관오리가 되겠습니다. 금준미주는 철인 혈이요 백성들이 피고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아까 여기에서 높을 고자를 썼다라고 했죠. 백성들의 높을 고자랑 기름 고자를 썼죠. 만성고라 여기에서 기름고 그래서 백성들의 기름 백성들의 힘이 고통 백성들의 혈세다. 총루낚시는 밀루낚이요 백성들의 눈물이고 가성고천은 원성고라 원성이 높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크다. 그래서 이 시는 탐관오리의 그 가혹한 정치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 라는 의미의 가렴주구의 한자 성어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탐관오리의 가혹한 정치, 가렴주구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여기 민본사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가렴주구하는 정치 행태를 비판을 하면서 인간 존중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본사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글의 뜻은 이러면서 서술자가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죠. 여기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면 됩니다. 약간 편집자적 논평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백성의 피,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의 기름, 촛불의 눈물은 백성의 눈물이고 노랫소리는 원망의 소리다. 그래서 은유법 A는 B, A는 B 공식을 따르고 있죠. 은유법이 쓰였고요. 문장구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시는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사건의 극적인 전환을 암시하게 되겠죠. 이 내용 자체가 탐관오리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것 그리고 또 암행어사 출도가 일어날 것임을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운봉영장은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풍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탐관오리를 비판, 풍자하고 있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듯이 지었으되 봉간사또는 몰라보는데 봉간사또는 여전히 모르고 운봉영장은 눈치를 채게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변사또의 어리석음이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운봉영장 성격과 기능 들라고 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거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몽룡을 들어오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에서는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시 한 수 읊어보자.
문자놀이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 전의 상황에서 초라한 상을 받은 이몽룡이 상을 차는 장면이 있었죠. 분위기를 전환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집기를 해서 이몽룡을 쫓아내려고자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집기를 통해서 이몽룡이 탐관오리를 비판하게 만들므로 인해 이들을 혼내주는 상황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몽룡의 활약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본관사또의 어리석음 변사또가 되겠죠. 원봉영장은 금방 눈치를 채죠.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 대조되는 부분을 통해 본관사또의 어리석음은 부각, 그리고 원봉영장의 그 상황 파악에 빠른 그런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몽룡의 한시 7원절구 네 줄로 된 한시였고요. 대구법과 은유법 문장구조 비슷했고, 그 다음에 A는 B이다. 술은 백성의 피, 안주는 백성들의 고통, 기름이고 고열이고, 그 다음에 촛불의 눈물은 백성의 눈물이며 노랫소리는 원망의 소리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는 작품의 주제를 그리고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리고 지배층, 피지배계층의 현실이 대비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 시를 통해 무슨 큰일이 나겠구나, 큰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극적 반전을 암시하고 현실 상황을 풍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시풀이의 효과, 서술자가 이 글의 뜻은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을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독자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짓고 이몽룡은 나가고 아전들에게 분부하되, 운봉 영장이 아전들에게 분부하겠죠. 눈치를 먼저 챘으니까. 야, 일났다. 공방을 불러 자리단소, 병방을 불러 영마단소, 관청색을 불러 다과단소, 옥형방을 불러 죄인단소, 집사를 불러 형구단소, 형방을 불러 정부단소, 사령을 불러 숙직단소. 한참 이렇게 요란할 때 사정을 모르는 본관사또가 운봉은 어디로 이렇게 다니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여기에서 보면은 생일잔치는 하는 중이기 때문에 모든 생일상을 물려서 다 자기 자리로 가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 미리 좀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또가 출도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장면이고, 뭐 공방, 병방, 관청세 뭐 다 여기 본관사또의 밑에서 있는 아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을 불러서 단속을 하는데 여러 관리들을 불러 단속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설, 판소리 사설의 그 문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적 문체, 늘려서 표현했다.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장면을 조금 오버해서 크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판소리, 이게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늘어났으니까 열거법, 문장구조 비슷하게 누구 불러 뭐 단속, 누구 불러 무엇 단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대구법이 쓰였죠. 본관사또는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운봉이 단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봉은 생일 잔치는 깰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로 변명을 하고요. 본관사또가 술주정이 나서 분부를 하되 춘향을 급히 올리라.
변사또의 생일 잔칫날에 이제 춘향을 이제 처형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여기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암행어사 출두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이런 것들이 다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되겠죠. 역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울망건 공단 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 집신에 한상구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암행어사 출두하게 여러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이 되겠죠. 육모방방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여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이 부분은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잡을 때 쓰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급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의 그 긴박함을 쭉 늘어놓음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청파역졸의 거동부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하면은요.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를 하고 있죠. 이것은 좀 더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을 암행어사가 출두함으로 인해 백성들을 이 탐관오리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춘향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탐관오리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밝혀준다라는 의미에서 햇빛, 달에 비유를 했고 옥에 갇힌 춘향이 살아남게 된다, 광명을 찾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햇빛과 달의 마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를 통해서 이제 흥겨운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변사또가 혼나는 벌을 받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행복한 결말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그만큼 이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위세가 기세가 등등했다 라는 장면이죠. 강산이 무너진다, 천지가 뒤집힌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어머님들이시니까 직유법이 쓰인 거고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이 부분은 서술자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남문에서 출도야 북문에서 출도야 동서문 출도 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온 세상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 공형이요 등채로 휘닥닥 지금 문장이 짧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긴박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때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형이요 라고 외치니 그 탐관오리 변사또 밑에서 있는 이방이 되겠죠.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맞은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라고 얘기하고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불 속에 어찌 들랴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변사또와 함께 지냈던
여러 이방들이 혼나는 장면이 되겠죠. 그 속을 불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채로 휘닥닥. 에고 박 터졌네. 아이고 죽겠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사건의 흐름이 짧게 전개됨으로 인해 긴박하게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충격, 공포, 혼쭐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보소. 그 도망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정신없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하고요.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희화화,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재미를 더해주게 되겠죠. 본간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쥐는 듯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관습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고 겁에 질린 그런 변사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갔는데 안으로 들어가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목마르다 목 들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어의 도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마르다 물 들여라 라고 해야 하는데 언어의 도치 순서를 바꿔서 말장난 재미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변사또의 놀람, 당황함, 겁에 질린 그런 심리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상을 수령의 음식을 맡은 관리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상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문짝을 이고 달아간다 라고 표현해서 이 부분도 공포에 질린 그런 관리들의 모습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리 욕졸이 달려들어 후닥닥 에고 나중네 벌 받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이거는 판소리계 소설에 있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공방을 불러 자리단소 운봉 영장이 이몽룡이 어사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단속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암행어사 출도의 장면. 준비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암행어사 출두 후 도망가고 있는 사또와 변사또와 여러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장면의 극대화는 특정한 부분, 하나 부분을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늘려서 표현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바로 이제 판소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이 소설에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과장되게 장황하게 서술함으로 인해 생동감, 현실감을 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장면과 비교했을 때는 불균형의 효과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극적 반전,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외침으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결과를 그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옥에서 나오게 되는 광명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소재, 달 같은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했죠. 이것은 학정에 시달리는 삶을 해결한다. 옥중에 춘향도 살게 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